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오히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암 덕분에 30년은 더 빨리 어른이 됐어 라며 호탕하게 웃는 박나연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연치유이기 때문에 잘 되면 다 내 덕이지만 대신 잘못돼도 후회나 탓은 없을 거란다. 아프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겨서 지금이 좋다고 한다. 자신을 믿기에 더더욱 시련 너머의 달라진 삶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 갈비뼈 부근이 뻐근하고 아팠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싶었지만 2주 넘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2012년 유방암 수술을 한 뒤로 통증에 조금 민감한 터였다. 검사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초기였던 유방암 때와는 달리 이번엔 폐암 4기에다가 뇌와 척추로 전이된 상태였다. 폐암은 내분비 종양이라는 드문 암이라 특별히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다고 했다. 에고, 또 암이 생겼구나.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덤덤했다. 그저 그런가 보다 싶었다. 의사는 뇌로 전이된 암세포로부터 방사선 치료로 제거하고자 했다. 하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지인을 몇 아는 터였다.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고 싶지 않았다. 마땅한 방법도 없다면서요. 괜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면서 몸만 버리고 싶지 않아요.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 내일 응급실에 실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뇌에 있는 암세포라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의사가 펄쩍 뛰었지만 원래 의사들은 그러려니 했다. 그동안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영향인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연치유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왠지 후회하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연치유는 과학이다. 자연이 최상의 치료제다를 중심으로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암은 자연 치유된다. 만성 신부전증은 자연 치유된다 등 자연의학의 가치를 대중화하고자 힘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병식 한의사신데요. 이분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자연의학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조병식의 자연치유는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이 주로 찾던 초기 형태에서 암은 물론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자가면역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현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의학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신뢰도를 높여온 덕분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책, 조병식의 암캠프 13일, 이 책은 자연치유의 진정한 의미와 임상적 효과를 들여다볼 실전 의학서입니다. 현대의학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문명을 떠나 산속에서 약초를 캐먹는 게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의 개념적 언어보다 이를 넘어선 전체성인 생명을 아끼는 묵묵한 실천으로 친절한 자연치유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책입니다. 조병식 암 캠프에 오고 싶어도 상황적, 경제적 형편들로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 전문 치료자들에게는 표준 치료와 더불어서 자연의학을 적용할 수 있는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최장기 장마, 중국 대홍수, 호주 산불 등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는 인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연이 파괴되어
인간과 지구가 병들어 몸살을 앓는 것이 하나요. 진화 경쟁에서 승리한 호모 사피엔스의 몸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병이 들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치유를 시작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말은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함을, 치유를 시작한다는 것은 약이나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바꿔 회복, 치유함으로써 병을 예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몸은 물론 지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암캠프 13일 이 책은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암이라는 병을 정확히 알고 10가지 자연치유법을 배워 스스로 암을 억제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아주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여지껏 내가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으니 이 독소를 해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적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병식 선생님의 암캠프 13일 이 책 핵 강추해드리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다시 한번 내 몸을 소중히 아끼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캠프 기간에 매일 해야 하는 풍요법, 절 운동법을 익힙니다. 과거처럼 살았던 것의 결과가 암이라면 이제 삶을 180도 뒤집어야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알맞은 지렛대와 받침점만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삶을 180도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지렛대가 자신을 알고 변하려는 의지라면 받침점은 다양한 자연치유법의 실행입니다. 풍욕법, 절운동법은 그냥 글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기가 세다,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통합적인 건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암 캠프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정기신에 맞춰 현재의 몸, 마음, 에너지 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죠. 에너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체킹 리스트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발이 차거나 몸에서 특별히 체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중단 전인 가슴 한복판을 엄지로 꾹 눌러보면 통증이 있습니까? 명치 아래를 눌러보면 단단하거나 아픕니까? 아랫배가 차고 눌러보면 단단하거나 아픈가요? 얼굴에 열이 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습니까? 기가 순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 합니다. 바람 목욕이란 풍욕은 프랑스 의학자인 로브리 박사가 창안한 해독법입니다. 풍욕의 목적은 피부를 직접 신선한 공기에 노출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육체를 해독하는 데 있습니다. 풍욕을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일산화탄소와 독소가 배출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인체의 산성과 알칼리성 균형을 바로잡아 체질도 개선해줍니다.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하는 풍욕은 이불을 덮고 있는 동안 마음을 정화해주는 좋은 말을 듣고
이불을 벗고 있는 동안에는 몸에 굳어진 곳을 마찰하고 풀어주며 못의 혈관까지 운동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풍욕을 하고 나면 창의적이며 맑고 밝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몸속에 장기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돼 해독되면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기혈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날에는 자연치유에 도움이 되는 검사들을 알아보고 암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 면역력을 높이는 새로운 식품과 물질, 자연치유법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자연치유법이 효과가 있는지 정기검진으로 각종 수치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성 염증으로 생기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담도암 등은 염증 억제 물질, 즉 항산화 물질이 대안이 됩니다. 염증을 억제해야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레스베라스트롤, 라케틴, 커큐민, 셀레늄 등인데 알로에, 녹차, 강황, 효모, 십자화 같은 식물에 풍부하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발효 강황 제품, 알로에,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청경채 등 채소 5가지를 함께 짠 녹즙을 매일 하루 2잔 마시게 합니다. 녹즙에 당근이나 비트를 함께 넣으면 더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검사를 할 때에는 자연이라는 거인은 느릿느릿 크게 걸음을 내딛기에 단기간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변화는 혁신이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는 거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변화에 예민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자연 치유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는 필수입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는 습관을 갖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빨리빨리 하는 습관을 갖게 했다면 그 반대의 습관으로 우리는 천천히 좋은 것을 먹어서 나의 에너지를 슬로우 그리고 편안하게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런 자연 치유의 방법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에는 10가지 자연 치유법 중에 자연요법을 알아보고 그 연장선에서 산책이 좋은 이유를 배웁니다. 자연요법은 스스로 치유 주체가 되어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이용해 몸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자주 숲속으로 들어가 맑은 산소를 마시고 건강한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쬐는 것은 물론 산행과 산책을 해 숲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려야 합니다. 넷째 날에는 암이나 난치병 환자의 경우 자연요법에 더해 상황이 시급한 만큼 해독, 재생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추가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환경오염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해독 능력을 감퇴시켰습니다. 인체에 유입된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이 과도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한계치 이상으로 쌓인 것입니다. 그럼 장에는 숙변이, 간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신장에는 요산 결석이 생깁니다. 중금속 오염은 모발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는데 성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수치도 높아져서 우려를 더 해야 합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독요법의 기본은 밥상입니다.
소식과 채식으로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식은 비장,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노폐물로 인한 독소를 몸에 쌓이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야식은 밤사이에 몸속 장기를 혹사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장에 오래 머무는 육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빨리 배출되는 채소보다 독소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상식이 되어 있지만 건강 밥상은 채식입니다. 현미밥에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좋습니다. 조리하지 않은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가 열에 파괴되지 않아 이롭지만 찬 성질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익힌 채소 위주로 먹으며 생채소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몸을 해독하고 싶다면 단식이 으뜸입니다. 인체의 대청소라 할 만큼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를 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암이나 난치성 환자에게 장기 해독은 필수 코스입니다. 식이와 함께 숙변, 담석,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등 장기, 혈관 그리고 세포를 청소해야 합니다. 숙변을 제거하려면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장 청소를 하면 평소보다 변의 양이 많고 색깔이 짙으며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는 숙변이 나온다는 증거이고 하루에 한 번 열흘 이상 합니다. 장 청소는 마금일 관장이 효과적이지만 번거롭고 불편해서 자연의원에서는 미네랄 식품 복용으로 대신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 채식과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하면 대부분 석 달 내로 약을 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반신욕과 냉온욕 같은 목욕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반신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땀으로 독소를 빼므로 효과적인 목욕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풍욕도 피부를 통해 노폐물과 독소를 뺍니다. 다섯째 날에는 기체조와 발목 펌핑, 대나무 봉 두드리기, 단전 호흡과 함께 기체조를 하면서 기혈 흐름이 원활해지고 원기의 중심자리 하단전까지 강화하게 해줍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 흐름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대나무 봉 두드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 봉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 치유의 중요성과 치유법을 알아봅니다. 자연치유는 마음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치유에서 마음은 1000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다 보면 심경이 극과 극을 오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슬픔, 분노, 절망을 지나 수용, 용서, 이해를 건너서 사랑과 감사로 귀결됩니다. 치유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에 휘둘린다면 온전한 치유는 멀었다고 봐야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로 작용해 세포와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즐기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암 캠프에서 명상의 첫 번째 목적은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 짓눌려온 화와 트라우마 알아채기, 치유입니다. 암을 이겨내려면 트라우마를 반드시 알아차려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상을 100일 정도 해야 하고 10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오롯이 이해하게 되고 병들게 한 원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어 말해봅니다. 되도록 나 자신, 배우자, 부모님, 자식, 형제, 친구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다 보면 서서히 트라우마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긍정의 감정이 회복이 됩니다. 명상 때는 2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치유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7번째 날엔 웃음 치료와 낭독 치유가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웃음의 효능은 실험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죠. 미소를 지으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자기 암시로 암을 이겨냅니다. 명상할 때도 이 암시법을 활용합니다. 나는 반드시 극복한다. 나는 반드시 어떤 암을 극복한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나의 에너지가 모두 회복되었다. 제가 낭독으로 많은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그리고 청취자들 모두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조병식 선생님의 암캠프 13일 이 책에 가득 담아서 모든 분의 치유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